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투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한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투자에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. 거시경제, 미시경제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멘탈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각종 단일 종목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. 또 대선이다, 호재다, 악재다 고려할 게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고 하는 거고요. 근데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인 이슈들을 좀 보자면 저번 주말에 있었죠. 테더가 또 정말 오랜만에 이거 7년 묵은 사골 퍼드잖아요. 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는다더라. 신경 쓰이죠. 그리고 중동이 이스라엘이 다시 미사일을 쐈다더라.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떨어졌어요. 이것도 신경 쓰이고요. 미국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많이 고려를 해야겠죠. 그리고 각종 TVL이 어떻다더라, MVRV라더라, ETF가 많이 샀다 떨어졌다, 유출됐다, 가격이 뭐가 올랐다 떨어졌다.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고요. 또 장기적인 건 좀 더 중요한데요. 제가 키워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 몇 개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. 일단 코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반감기 사이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. 이 사이클을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는 유동성이다. 앞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겠죠. 대선이다, 채권을 찍는다, 여러 가지 이슈로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이 반감기 사이클이 빛이 난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AI라고 생각이 듭니다. 비단 엔비디아다, 블랙락이다, 마이크로소프트다, 오픈 AI다 이런 친구들만 AI에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말 기간 산업으로 GDP를 올리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없는 돈, 있는 돈 다 AI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게 리쇼링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이제 공장 짓겠다.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. 예전에는 베트남이 싸다, 중국이 싸다 해서 거기에 공장 짓고 나이키 공장 짓고 애플 짓고 다 했었잖아요. 이제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기억나시겠지만 팬데믹 때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돈을 많이 푼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컸던 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이슈였습니다. 무슨 얘기냐? 팬데믹이라고 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. 베트남이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. 우리 현대 기아차 주문해 보신 분들도 나는 하이브리드 무땡땡 차 사고 싶은데 주문을 해도 1년, 2년 기다리라는 거 답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. 이 제때 반도체다 뭐다 공급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를 이제 싼 거 필요 없다.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 반도체 지원금 다 보조해 줄게. 그래서 지금 다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리쇼어링도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. 다 중요하지만 하나 중요한 거. 왜 그걸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. 저번 주말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. 우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.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리쇼링, 사이클, 유동성 모르는 사람 없어요. 근데 왜 98%나 되는 사람들이 특히 코인으로는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돈을 잃을까?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이 98% 안에는 서울대다, 하버드, 예일대, 프린스턴, 브라운, 경제학 박사님들 다 포함입니다. 똑똑하시고 그렇게 이거 잘 아시는 분이면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다 잃을까?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. 그리고 좀만 떨어지면 왜 이렇게 시즌 종료됐다? 그리고 왜 알트코인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? 저도 예전엔 그랬어서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참 비트 이더 절대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더라고요. 특히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 알트만 산다. 단타 아니면 트레이딩에 왜 빠져드는 것인가?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. 마이너스 90% 폭락이 만약에 왔다고 쳐보시면요. 돈을 적게 투자한 사람이 힘든 게 정상일까요? 많이 넣은 사람이 힘든 게 정상일까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1억을 넣은 사람이 마이너스 90%, 마이너스 9천만 원 손해를 받겠죠. 근데 1,0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마이너스 90%를 맞았다. 마이너스 900억입니다. 누가 힘들까요?
저는 부자가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나는 1,000억 원에 맞춰서 살았잖아요. 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자였는데 900억이 날라갔다. 근데 항상 이 뭐랄까요? 어려운 시기가 오면 개미들이 곡소리가 더 나고 더 팔고 부자들은 오히려 버티고 뭐 해서 뭐 더 사모으든지 하면서 부자가 뭐 힘들었다더라 이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왜 그럴까? 이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결론을 내려봤는데요. 제 결론은 코인 투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결국 모든 투자는 시작 전부터 대략적으로 성공 확률이 이미 결정됐다.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? 그러면 뭐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들어가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?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시작 전부터 성공 확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.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좀 장기 우량 자산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좀 힌트가 나와 있죠. 결론은 급한 돈으로 하면 망하고 여윳돈으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.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. 왜냐면요.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자, 제가 여유기간이란 말을 썼는데요. 보유기간이 아닙니다. 여유기간. 나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. 그러니까 여유기간은 4년인데 실제로 내가 익절하는 거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나 이 돈 없어도 돼 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여유기간이 길수록 성공 투자의 확률이 높다.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. 이 선은요, 지금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. 어찌 보면 가설이기 때문에 뭐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을 일단 한번 들어주시면 자, 여윳돈 이쪽으로 갈수록 여유 기간이 많은 거죠. 이게 이제 성공 세로축이 성공 확률이고요. 자, 0일은 뭐냐? 빚입니다. 빚은 성공 확률이 있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한 1%, 2%. 왜냐면요. 빚은 여유 기간이 없어요. 당장 매일매일 이자가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들고 있을 수 있나요? 뭐 트레이딩이든 단타든 뭐라도 뭐 롱숏이든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급한 돈이기 때문에 빚으로는 뭐 부동산도 사실은 저는 빚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뭐 비싸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주식 코인은 빚으로 하면 거의 다 망한다. 여기 한 1%, 2% 제가 찍은 것 같아요. 그리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뭐 거의 저는 성공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강세장 안에 있어도 저는 뭐 이제 크립토의 가을이 왔다 쳐도 이걸로 성공할 확률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전에 댓글에서도 제가 뭐 최근에 본 적도 있고 사실 제가 이러한 댓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는 뭐 여윳돈이 한 2개월 또는 3개월, 뭐 1개월, 심지어 뭐 일주일도 받습니다. 나 이 정도 돈이 생겼는데 뭐 좀 종목 추천해 주세요. 뭐 중에 얘기해 주시면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요.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. 7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봤고요. 3년 전 21년도에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. 저는 강세장 아니니까 되실 줄 알았어요. 이분이 성공을 하실 줄 알고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얘기를 했는데, 막상 보면 성공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이렇게 내 성공 확률을 기간을 좁혀버리면 성공 확률이 같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이 돈들, 뭐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, 기한이 정해졌다는 건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전세 자금,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, 또는 뭐 결혼 자금, 뭐 대학, 뭐 입학금, 뭐 이런 거겠죠. 잘은 모르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 이건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. 이 안에 이제 폭등이 나와서 내가 그때 잘 익절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6개월 가면 조금 올라가네요. 한 10% 찍은 것 같네요. 1년 되면 또 20%, 뭐 2년 되면 40%, 뭐 3년 되면 거의 70%까지 왔죠. 이게 지금 뭐 사이클에 맞춰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은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17년도 비트코인 고점, 21년도 고점에 이더리움 같은 거 샀을 때 지금 그 가정을 하고 제가 그린 거거든요. 3년 정도 되면 근데 꽤나 올라오는 게 그 이유가 예를 들어 21년도 뭐 꼭대기에 물렸어도 지금 운 좋게 24년 3월에도 뭐 전고점 뚫고 올라갔었잖아요.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사실 성공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4년까지 바라보면 뭐 마이클 세일러는 무조건 4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. 아무 때나 들어와서 최고층에 물려도 4년마다 비트코인, 저는 이더리움까지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, 과거에 뭐 그랬으니까, 뭐 틀릴 수도 있지만,
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4년마다 이런 뭐 좋은 우량 자산에 넣어놓으면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뭐 반론을 하실 수도 있겠죠. 마이클 세일러는 B2 하던데 이건 뭐 성공 확률이 없잖아. 근데 물주가 있으면 제외입니다. 예외입니다. 누구가 있나요? 블랙락이 돈을 대주고 있잖아요. 무려 1경 5,500조 원을 굴리고 있는 블랙록이 그냥 계속 돈을 대주고 있다. 그러면 뭐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건 상관이 없는 비투인 겁니다.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. 그리고 뭐 유명 인사들 대부분은 뭐 특히 해외에서는 거의 100% 같은데요. 다 롱숏 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달리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유명 인사들이요, 롱숏을 안 했으면, 장기 보유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거를 트레이딩으로 뭐 예전에 계속 뭐 10년 전이든 뭐 7년 전이든 6년 전이든 가만히 들고 있는 걸 가지고 트레이딩보다 뭐 트레이딩이 장기 보유를 이길 수 있다?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. 장기 보유했을 때 훨씬 더 벌었을 거다.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요. 여윳돈으로 이 만들었던 자체가 실력이란 겁니다. 이미 여기서 성공 확률을 왕창 끌고 안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. 여윳돈으로 하느냐, 급한 돈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서 뭐 아까 대선이 어떻고 뭐 롱숏이 어떻고 뭐 TVA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는 한참 뒤 얘기. 그냥 그거 다 잘했다고 치고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쳐도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.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. 나 여유가 없는데 소액으로 할 건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데요. 자, 그놈의 여윳돈. 왜 내 돈은 그럼 항상 여유가 없는 것일까? 곰곰이 역시 주말에 생각을 쭉 해봤는데요. 자, 일단 20대로 가보겠습니다. 20대는 이게 약간 힘들더라고요. 제가 추정 60분이나 프로를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이 많아야 200에서 300 이 안에 다 들어올 겁니다. 월급은 적은데요. 대부분 나쁜 빚으로 시작을 하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뭐 부모의 도움이 좀 있으면 모를까? 없다면 나쁜 빚으로 시작. 일단 코인 주식 실패. 이건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. 이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렇게 하셔서 뭐 많은 빚을 뭐 몇천만 원 지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이 그냥 수천만 원 빚을 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. 왜냐? 취업 준비금. 취업 준비하는 데만 요새 5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. 대학 졸업 이후 5년이면 그동안 먹고 살고 뭐 자격증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이게 다 빚인 겁니다. 그리고 학자금 대출. 뭐 알바를 하고 열심히 갚아도 몇 천만 원 정도 있겠죠. 이게 이제 등을 이제 굉장히 힘들게 짐이 되고 있고요. 또 20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. 금융 지식이나 IQ가 굉장히 떨어집니다. 저는 이런 거에 왜 당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대부 업체가 우리는 멀쩡한 업체라고 광고를 합니다. 법정 금리를 지켜주겠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뭐 300만 원을 이제 잠깐 빌렸는데 이게 뭐 한 달 만에 1,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. 이런 사기 또는 전세 사기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사회 경험 없는 분들이 다 당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창업을 했다가 실패, 또 빚 왕창 지죠. 그리고 가족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었습니다. 여유가 있어야 여윳돈이 나오는데 여유가 없어요.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복지부에서 뭐 자살 관련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통계로 발표를 했는데요.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OECD에서 한국이 최고 1위는 뭐 변함이 없고요. 자, 10대, 20대, 3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압도적인 이유로 자살입니다. 뭐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정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여유가 없다는 걸 이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하나 있죠. 부모 덕을 보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친구들은 괜찮느냐?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. 버는 것과 지키는 능력은 다르고요. 그냥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싹 이제 빨려 나간다,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도 뭐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30대, 40대, 제가 있는 40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. 이분들은 왜 여유가 없느냐? 일단 영끌을 하든 뭘 하든 집을 사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보통 저는 예전에 10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20년, 30년 이 대출은 기본으로 받으시더라고요.
계속 이 빚을 갚는데 뭐 맞벌이를 하든 뭘 하든 웬만한 돈을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결혼하셔야 되죠. 결혼 비용. 그리고 육아하셔야 되죠. 육아 비용. 그리고 이 학원 비용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. 뭐 옆집 아이 가니까 다 영어, 수학 뭐 다 기본으로 막 다 하잖아요. 뭐 과학도 있고 논술도 있고 뭐 태권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은데 저는 이걸 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개인적으로는 뭐 수학 같은 거는 저는 학원이 필요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문제지 보고 뭐 EBS 보고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느는 거지 선생님 풀어주는 거 맨날 봐봤자 전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채점을 매주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런 식으로 좀 아껴가야 된다. 근데 이게 너무 비싸죠. 부모들의 이제 노후가 다 날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3, 40대 아시겠지만 가장 돈 쓰기에 화려한 나이입니다. SNS도 가장 많이 하고요. 여행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정말 돈 쓰고 싶은 데도 많고 돈 쓸 때도 많고 여유가 현저히 줄어들죠. 그러니까 이렇게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남들 하는 것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 30대가 여기 껴있다는 겁니다. 참 비교하는 게 안 좋은데 한국인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.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은 구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50대, 60대, 70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세대는 참 기가 막힌 게요. 자녀랑 부모를 동시에 봉양하는 거의 유일한 세대 같습니다. 자녀들 봉양해야겠죠. 왜냐면 자녀들이 잘 이렇게 취직을 하고 뭐 집을 사고 하면 좋은데 취직을 잘 했더라도 집을 사기도 어렵고요. 뭐 심지어 이제 그냥 부모 곁에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. 그리고 자녀가 결혼이라도 했다. 뭐 수천만 원, 최소한 수천만 원 나가겠죠. 그리고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.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사셨으면 돈을 좀 모으실 수는 있는데 쓸 여유가 없어요. 왜냐면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또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여유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건강도 이제 서서히 아파오시고 이미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.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? 자살률 요거 통계를 보니까요. 40대, 50대, 60대의 사망 원인이 다행스럽게 2위, 자살은 2위로 밀려났고요.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시니까 잘 버티긴 버텼는데요.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.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고 하고요. 특히 50대 굉장히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60대, 70대 분들은 나 지금도 일하고 싶다. 정년 늘려달라.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. 한 3개월만 월급 안 받아도요,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. 그만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. 굉장히 일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와중에 무슨 여윳돈은 여윳돈이냐? 그러니까 이게 전 세대에 걸쳐서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어렵게 지금 길게 드렸다는 겁니다. 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 여유 없는 걸 벗어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한 돈으로 또는 작은 돈으로 짧은 기간에 단타를 쳐야만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알트코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요. 비투 여유가 없으니까 빚 말고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뭐 1개월, 2개월, 3개월 아마 다 이거 아닐까 싶거든요. 전세자금 넣기 전에 잠깐 또는 결혼 준비하는데 그거 잠깐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리고 뭐 뉴스에서 정말 뭐 단골 뉴스 무슨 은행 횡령한다. 이거 다 이런 이유입니다. 나 조금만 이것만 해서 잘 되면 다시 벌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돼. 왜냐면 나 이거 딱 해서 벌면 되니까.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. 이게 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. 여유가 없으니까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까 성공 확률 보셨잖아요. 안 된다는 거예요. 길게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.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. 그 누군가, 저는 1%에서 2%라고 보거든요. 누군가는 찢어지게 아끼든지 어마어마하게 투잡 쓰리잡을 하든지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소득을 높이고 많이 모으시든지 아무튼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오래 버티는 돈을 1에서 2%는 만든다는 겁니다. 이 만든 돈으로 시작하신 분들은요. 웬만하면 성공을 한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1%, 2%고요.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게 이 말입니다. 오래 버티는 돈을 만들어야 이거를 이제 스노우볼로 해서 뭐 오래 굴리든 적게 굴리든 굴릴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두세 바퀴 구르면 또 한 30% 가져가고 두세 바퀴 구르면 반 뭐 가져가고 이러면
불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냥 가만히 냅둘 수 있는 보유 기간이 아니랬죠. 뭐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으로 굴려야 된다. 이게 저는 실력이다. 그리고 시작부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뭐 길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.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을 만드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진짜 실력자이고요. 성공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게는 이제 두 명의 초딩 아들들이 있어서요. 이들에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걸 꼭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생일 때 원래 장난감 사야 되거든요. 이 살 돈을 제가 1박 2일을 각각 설득을 해서 결국 이더리움을 10만 원씩 제 업비트와 빗썸 계좌로 이제 사주게 됐는데요. 이제 니네들 거야 하고 맨날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일단 애들이야 저 돈 없어도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살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저 투자는 실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들이 이제 나중에 처음 투자할 때는 또 최소 2번 이상 망하겠지만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먼저 내 실력을 갖추신 후에 이웃에게도 친히 전파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